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했고 지역민들은 이번 만남이 정치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글로컬 교육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에서는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대 의대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등 학사 일정의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아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남 산이정원이 다음 달 4일 개장합니다. 정원 속에 도시를 담는다는 것으로 솔라시도 사업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법안 등의 수용을 요구했는데요. 지역민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대해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초대했고 세 차례의 실무회담을 갖고서야 성사된 만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가족과 주변의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만남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주로 들으며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여야의 타협과 양보의 협치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자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나면 또 해결 방법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만났으니까 대통령께서 만났으니까 국민을 대변해서 잘 협치하리라고 대통령께서도 잘 협치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임시회를 통해 특검법과 특별법, 거부권 행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물꼬를 튼 여야 정치권의 소통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앞으로 남은 국회 협상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11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기본조례로 통합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기본조례는 5.18 관련 13개 조례 중 11개 조례를 통합해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5.18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수의 과정을 거쳐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글로컬 교육박람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에서는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제교육 축제인 글로컬 교육박람회. 전남도 교육청은 개막 한 달 전을 맞아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SNS에 올리면 세계 어디에서도 그걸 리트윗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 여수 글로컬 미래 박람회의 시도와 시작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글로컬 교육 박람회는 캐나다와 독일 등 선진국들의 미래교육 정책과 2030 미래학교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구글, 네이버, LG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맞춤형 학습 모델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전남을 찾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폴킴 스탠퍼드 대학 부학장,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세계 리더들과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에듀테크, 생태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글로컬 교육박람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다음 달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 10개 시군이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K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라남도의 K패스는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사용할 경우 총 이용요금의 20에서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K패스 시행 지자체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담양, 장성, 무안, 신안, 해남 등 10개 시군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30년을 광주 대전환의 시기로 정하고 남은 2년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고 지난 임기 동안 지역에 밀린 숙제를 해결했다며 이제 남은 2년은 2030년 광주 대전환의 설계와 실행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 광주의 청사진으로 3대 복합 쇼핑몰 건립과 달빛철도 개통,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온실가스 45%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집단 휴학 신청으로 개강을 미뤘던 전남대 의과대학이 개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뤄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15주간의 학사 일정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냈고 세 차례나 개강을 연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온라인 강의 참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절반 이상 거르거나 시험을 보지 않으면 유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외적인 변화 요인은 전혀 없어요. 조선대 의대도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7일 개강 여부를 정할 예정이지만 재학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쉬기로 했지만 교수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해 휴진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휴진을 하기는 하는데 응급 환자 진료나 중증 환자 진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이 진료를 계속하고 휴진을 하는 부분은 금요일에 한해서 외래 진료를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추가 상황을 지켜보며 휴진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가 개강을 서두르면서 학사 일정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탕후루 등 디저트 판매 업소에 대한 현장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 등록된 탕후루와 케이크 등 디저트 판매업소 40곳을 선별해 다음 달 14일까지 현장 점검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비식용 식품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조리 환경 등이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목포 사막도에 추진 중인 5성급 호텔과 컨벤션 건립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막도 호텔 건립 민간 사업자인 스카이원 레저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사업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자가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법정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업 수행 능력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해 지난 9일자로 협약 해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안에 조성된 산이정원이 다음 달 4일 개장합니다. 착공 11년째를 맞는 솔라시도 사업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전망인데요. 도시 속의 정원이 아닌 정원 속의 도시를 담는다는 미래정원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쭉과 펜지 등 봄꽃들이 무리지어 피었습니다. 계속 피고 지는 다년성의 꽃들이 땅을 수놓았습니다. 바다였던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호수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해남 솔라시도 내 조성된 공원으로 일반인에게 첫 개방되는 산이공원은 산이 그대로 정원이 된다는 뜻처럼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립니다. 공기도 좋죠. 그다음에 바다도 있죠. 그다음에 육지도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상징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공원이다. 산이정원은 생명과 미래, 기억이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는 생명력을 전달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꿈을,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들어오시면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밖에서 여러 가지 받았던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복잡한 그런 생활들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되는,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이 공원의 규모는 순천만 정원의 절반인 52만 제곱미터지만 오는 4일에는 3분의 1인 16만 제곱미터만 공개됩니다. 온실 열대 식물관과 글램핑장이 내년까지 추가로 들어서면 500여 종의 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원이 될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공중보행로인 광주 백운관장 푸른길 브릿지가 개통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사업비 107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푸른길 브릿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총 길이 350m의 보행로인 푸른길 브릿지는 인근 스트리트 푸드존과 미디어월과 함께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32회 전남 장애인체전이 오늘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남 장애인체전은 22개 시군 선수단 2,759명이 참가해 육상과 골볼, 론볼, 보치아 등 총 21개 종목에서 사흘간 기량을 겨룹니다. 오늘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에 이어 열정의 시간을 주제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 후보자가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구청장과 기업체 대표로 일하며 경영 전문성도 검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노 후보자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임명할 예정입니다.